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연이은 시제기들의 비행 성공과 함께 마침내 블록 제로에 해당하는 시제기들을 모두 생산 완료했으며 양산을 확정받아 본격적인 공장 설립 및 예산 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은 5세대 형태를 갖춘 파이어 앤 포겟, 발사 후 망각이 가능한 차세대 국산 미사일로서 사거리가 1000km가 넘어가더라도 미사일은 알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므로 비행 조종사가 미사일에 대해 잊고 있어도 표적에 명중하는 최첨단 전자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폭장량과 엔진 추력 등 아무리 미사일 내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도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는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소형화 단계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폭장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과정을 가능한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처음부터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차세대 무장체계인 최첨단 천룡 미사일을 개발한 후 드디어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자주 국방을 위해 KF-21 전투기의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해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M 미사일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이어서 KF-21 천룡 미사일의 실체를 공개했으며 대한민국도 이제는 당당하게 전투기용 공대지 미사일을 넘어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최첨단 천룡 미사일이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 무기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사적, 정치적 보복을 해온 중국의 주요 행정 건물과 발전소, 군사기지, 공항과 항구 등 주요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폭파시키는 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에 발사된 천룡 미사일은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며 표적을 타격할 시에 강화 콘크리트 7m 이상을 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폭발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형식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룡 미사일은 미사일의 전체적인 형상에 국산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시켜 레이더의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지대공 순항 미사일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적어도 고속 순항 방식을 한국의 고유 기술로 적용해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적군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천룡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m 이상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으며 고성능 순항 미사일 모터를 탑재해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이상의 속력을 달성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는데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함에 따라 기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차후 공개될 개량형의 경우 사거리 1200km 이상을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룡 미사일도 현무 미사일처럼 고폭탄과 관통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며 한국 공군의 교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그토록 기다린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어 천룡 미사일을 탑재하는 순간 한국 공군은 800km 이상 떨어진 공중에서도 중국의 대도시를 초토화, 폭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방과학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천룡 미사일을 시험 발사부터 탑재까지 KF-21 전투기가 등장하는 2026년 안에 모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21 천룡 미사일은 LIG 넥스원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시험 개발 중에 있는데요. 시험 개발은 본격적인 체계 개발에 앞서 기술 확보 가능성 터진 개념 연구 등을 하는 단계의 개발인데 이를 위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 담당 방위사업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산 규모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룡 미사일은 KGB 폭탄처럼 경량화 무기가 아닌 중대형급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무게는 1300kg에 탄두 중량은 440kg 정도로 독일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위력이 크며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 가능하고 관통형 탄두라는 별칭에 이중 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 관통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돼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에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시작과 함께 국산 천룡 미사일 및 유럽산 아이리스-T와 미국산 AIM-9까지 한국산과 미국, 유럽산 미사일을 모두 장착이 가능한 만능 전술형 전투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전투기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핵심 무장을 장착할 수가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이미 미국산 무장 갑질로 한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KF-21 전투기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땅만 거대하지만 속은 좁아 터진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KF-21 전투기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 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를 취하자 비겁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건데요. 결국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양산까지 합격하자 미국도 미사일 장착을 약속하면서 모든 미사일 장착이 가능해진 전투기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천룡 미사일로 인해 공대지 전투에도 대응이 가능한 KF-21 블록2까지도 기정사실화되었으며 대한민국 공군이 2030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120대의 KF-21 전투기는 모두 공대지 능력을 갖추는 게 명확해졌는데요. 천룡 미사일의 등장은 KF-21 전투기를 5세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 해외 수출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